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선생님,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디스크와 협착이 생겼죠? 라고 하는데, 저만의 답은 환자분은 운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여가를 즐기신 겁니다. 등산이 우리 척추에 대해서 좋으려면 몇 가지 선지 조건이 필요해요. 운동을 했지만 운동을 안 하신 겁니다. 척추의사가 강조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경외과 이경석입니다. 오늘은 척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 자세히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요, 우리 몸의 유일한 기둥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집은 무너지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기둥이 바로 이 척추이기 때문에 척추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면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운동뿐만 아니라 직업, 심지어는 수면, 앉아있기, 걷기,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정말 악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질환이 바로 척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질환이 과거에는요, 노인성 질환, 중장년층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 척추 질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다 없어졌어요. 초등학생도 생기고요, 중학생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 연령층에서 문제 있는 질환이 바로 이 척추 질환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선생님,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디스크와 협착이 생겼죠? 라고 하는데, 저만의 답은 항상 이거예요. 환자분은 운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여가를 즐기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골프, 야구, 이런 것은 여러분 스포츠죠. 엔터테인먼트. 하지만 척추의사가 강조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거든요.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엑서사이즈, 리해빌테이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이 과연 스포츠인지 재활인지를 구분하신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재활을 안 하셨어요. 따라서 운동을 했지만 운동을 안 하신 겁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제가 걷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걷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시는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목표를 잡고 걸으시거든요. 오늘은 10,000보, 다음 주는 15,000보. 그래서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10,000보를 오늘을 돌파했는데 시간 얼마 기록을 깼다. 이런 거 많죠. 두 번째는 또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어폰을 끼고 오른손에는 반려견을 대고 다니면서 왼손은 스마트폰 보시면서 노래 들으면서 걷는 거. 이것도 걷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걷기는 그냥 엔터테인먼트죠.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에 어디부터 닿아야 되는지, 그리고 걸을 때 항상 허리를 펴고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코어 근력은 어떻게 힘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제가 보기엔 나는 반나절 이상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걷는 것이 올바른 걷기인데, 그냥 10,000보 걷는다고 막 시간 내에 돌파하기 위해서 빨리 걷다 보면은 무릎, 고관절 이런 손상이 올 수가 있고, 반려견을 끌고 스마트폰 본다면은 허리와 목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척추 건강을 해치는 운동이 바로 걷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제발 공부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요즘 열풍이 불고 있죠. 맨발 걷기. 맨발 걷기가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부드러워야 돼요, 흙이. 황토길, 이런 거는 좀 도움될 수 있거든요. 황토길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밟을 때 이 발에 있는 굴곡, 빈틈을 다 메꾸어 주거든요. 따라서 이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산길에서 맨발로 올라가신 분 종종 봬요.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딱딱한 도로나 딱딱한 흙은 이 발의 아치를 깨뜨리기 때문에 충격이 그대로 발바닥과 발목, 무릎으로 가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걷는 게 좋냐?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요, 대부분 한 번 걸을 때 한 7,000, 8,000보 미만으로 권유하거든요. 걷기 운동은 척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운동 중에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하루에 운동 시간이 3시간, 2시간이라면은 걷기 운동은 그 중에 일부를 하려 하셔야지, 하루 종일 내내 걷기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무릎, 고관절, 발목, 심지어는 발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인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걷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목표를 세우지 마라. 그건 좋지 않습니다. 좋은 걷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요. 좋은 걷기는 일단은 시선은 정면에서 상방 10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걸을 때 여러분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나의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 있죠. 그 근육을 상상하시면서 그 근육에 강하게 힘을 딱 줘야 돼요. 반드시 이 고관절 있죠. 너무 심하지 않게 살짝 오리궁둥이처럼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면서 발바닥 뒷부터 순서대로 뒤, 중간, 앞 순으로 지그시 들여 밟으면서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걸어보세요, 여러분. 10분 걸으면요, 1시간 걷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바르게 10분 걷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척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 그냥 자세를 신경 쓰지 않고 걷는 것은 바로 세 글자, 나들이는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등산이 우리 척추에 대해서 굉장히 좋으려면은 몇 가지 선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오르막길이 일정해야 되고, 두 번째, 내리막길이 일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르막길이 평지 갔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울퉁불퉁하고 길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쓰는 무릎과 그다음에 고관절, 발목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가장 안 좋은 곳은 사실은 내리막길이에요. 우리가 내려올 때 등산 스틱을 가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올 때 여러분이 받는 이 무릎과 척추의 충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면은 좋겠지만 그런 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등산 자체는 사실상 여러분의 폐기능이라든지 다른 정신건강에 위해서 좋을 수 있지만 척추와 관절 쪽으로는 사실은 좋지 않은 운동이에요. 차라리 그래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려면은 등산보다는 당연히 평지 걷기가 좋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죠. 오르막길이 일정하고 내리막길이 일정하면은 관계없어요라고 했죠. 언덕이죠, 언덕. 공원에 있는 언덕길 있죠.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경사의 동네에 있는 뒷산 정도는 역시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높은 산, 내리막길이 굉장히 심한 이런 산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절대로 못한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런 정도의 산은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척추에 안 좋은 운동은 정해져 있어요. 좌우의 근육을 골고루 쓰지 않는 운동. 그 다음에 특정 뼈를 골고루 쓰지 않는 운동이 뭘까요?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이런 거. 특정 근육만, 특정 뼈만, 특정 방향으로만 쓰는 운동들은 사실은 척추에 좋지가 않아요. 또 가장 우리 척추 의사들이 하지 마세요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포기하기 싫어하시는 골프예요. 골프는 특정 근육만 쓰는 거 맞죠? 두 번째는 18홀이면은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고개와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동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허리 구부리죠, 목 구부리죠, 오른쪽 또 왼쪽 근육만 사용하죠, 또 허리가 이렇게 비틀게 트위스팅 하죠. 정말 안 좋은 운동은 바로 골프다. 그 다음이 배드민턴.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운동 있죠.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 충격이 여러분 무릎과 척추 운동들이 안 좋은데 그게 대표적인 게 농구. 농구들은 근데 대부분 젊으신 분들 많이 하니까. 배드민턴 많이 하잖아요. 중장년층에서. 노년층도 많이 하거든요. 안 좋아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 없던 취미가 생겼어요. 뭐냐면 요즘 제가 식물 기르기. 얼마 전에 제가 클래스 다녀왔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야 이거 척추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식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어본 거예요. 1번 물 잘 주기, 1번 적당한 햇빛, 3번 이런 환기라든지 습도, 마지막에는 흙. 뭐 같아요? 흙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식물들이 흙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다 소용없어요. 그 식물의 흙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떠한 운동, 어떠한 영양제, 자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몸에 어떠한 근육이 지금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육에 맞게 적당한 근육을 기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산소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식물로 치면은 물을 잘 주고 습도를 잘 유지하고 햇볕을 잘 쬐주는 활동이 유산소 운동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양질의 흙을 확보하고 그 흙을 선택하는 것은 그게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따라서 근력 운동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이 유산소 운동이다. 여성분들은 대개 한 40 후반, 50 초반 되면은 근력 소실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갱년기 때문에. 남성분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 조금 늦지만 역시 근력 소실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거든요. 근육은요,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감싸면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력이 없이 급격히 운동한다면은 당연히 뼈에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 관절이 다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운동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 과연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반드시 본인의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나의 근력 상태. 여러분 요즘은 뭐 헬스장 아니면 건강검진센터 가면은 측정하잖아요. 근육량, 체지방량 이런 거 측정하죠. 여러분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의 근력량이 평균 이하인지 평균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운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뼈의 강도. 뼈의 강도가 굉장히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심지어 40대 초반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파악하지 않고 심하게 고강도의 운동하다 보면은 골절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의 몸 상태를 파악해라. 무엇을? 근육의 양과 그 다음에 체지방량 그리고 뼈의 강도. 오늘 좀 이렇게 좀 뚱뚱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딱 붙는 정장을 입었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운동도 안 될 뿐더러 옷이 찢어집니다. 운동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정장과 와이셔츠가 뭐냐? 여러분의 굳어있는 근육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 갈아입지 않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잘 못할 뿐더러 찢어집니다. 옷 대신 근육이 찢어진 것이 바로 염좌, 근육 파열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갈아입어야죠.
그게 뭐예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최소 20분 정도 이상은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훨씬 더 부상의 염려를 덜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반드시 운동 전 20분 이상, 끝나고 나서도 20분 이상 앞뒤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말씀드리면은 원장님 저는 무릎 관절염이 있어요. 족저근막염이 있고 어깨가 안 좋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릎이 아파도 나이가 드셔도 집에 있어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이란 것이 척추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면요, 여러분.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것만으로도 척추를 감싸고 있는 장요근을 비롯해서 코어 근육이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운동만 해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운동은 항상 옆으로 섰을 때 허리는 구부정하면 안 된다. 항상 엉덩이는 살짝 뒤로 빼면서 척추의 각도는 전방 경사.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손은 벌리고요. 다리는요, 이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티는데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버티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상하세요. 척추 안에 있는 코어 근육을 꽉 조여야 됩니다. 10초. 다리는 바꿔서 여기에 좀 더 욕심을 부리신 분들은 어떡하냐? 밸런스보드, 시중에 파는 거 밸런스보드 사가지고 그 위에서 한번 해보세요. 더 어려워요. 땅바닥은 평평하지만 밸런스보드 움직이잖아요.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해보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코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런지예요. 여러분 런지할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무릎이 안 아프신 분들은 한다면 굉장히 좋은 코어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허벅지가 땅과 평행이 될 때까지 구부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한 다리당 15회씩 양쪽 토탈 30회, 총 3세트 하신다면은 허벅지 근력뿐만 아니라 둔부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런지 운동은 여러분 척추를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운동일 수 있고요. 세 번째 운동이 가장 어려운 운동이에요. 좀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 충분히 연습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케이트 운동입니다. 스케이트 운동. 첫 번째 준비는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셔야 돼요. 무릎을 굽히는데 어떠한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허리 각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허리는 항상 각도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굽히세요.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피고, 굽히고, 하나, 둘, 셋, 피고. 이때 다리를 땅바닥에 질질 끄는 게 아니에요. 찍고예요. 이게 한 발로 서 있는 균형 운동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다리를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균형을 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하체 근력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운동과 두 번째 운동을 같이 접목시킨 것이 바로 이 스케이트 운동입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엉덩이하고 다리까지 당기는 증상 자체는 아마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은 사실은 엉덩이하고 햄스트링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둔부 근육과 햄스트링 근육을 이완시키는 대부분의 스트레칭 운동 방법은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운동은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증상도 완화시키고 운동 능력을 더욱더 좋게 만드는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의 이완법을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도구는 바로 이런 의자 또는 책상입니다. 자, 의자를 이렇게 잡고 서세요. 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요추의 각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애매하시면요. 손으로 골반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배가 좀 볼록하면서 등이 오목할 수 있도록 각도를 만드세요. 이게 출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했죠? 구부릴 때 핵심은 허리의 각도 C커브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무너지면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기까지예요.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무릎 펴고 조금씩 다리를 멀리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쭉 5초 5, 4, 3 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허벅지 뒤쪽 종아리 엉덩이의 근육이 강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더 강한 강도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발을 더 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후. 이게 힘드신 분들은 잡고 하셔도 됩니다.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운동은 여러분 엉덩이와 햄스트링의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또 식물 나왔습니다. 식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흙, 그것이 전체의 한 80%? 나머지 한 20, 30%가 습도, 바람, 기온, 빛, 물이거든요. 이게 100%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떻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보충을 해주는 게 영양제예요. 그런데 이런 흙 배합이 안 됐을 때 영양제 주면 죽어요, 식물. 영양제도요, 적당량 흡수를 하지 않으면 독이거든요. 그래서 쑥 빨아서 잠깐 반짝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흙에 해당되는 근육, 그 다음에 뼈의 건강, 척추의 건강, 생활습관 이런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영양제를 드신다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엔 독입니다, 독. 항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 해놓고 그 이후에 정말 필요할 경우에만 영양제를 선별적으로 드시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완전 반대예요. 소파에 기대가지고 운동하기 싫으니까 영양제 사고 귀찮으니까 영양제 사고. 여러분 냉장고 위에 천장 열어보세요. 전부 영양제예요. 이거 여러분 다 독입니다, 독. 기본을 하시고 남는 시간에만 드실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